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변곡점을 읽어내면서 투자 전략 세웁니다. 수요일 날 하루 쉬고 왔더니 목요일이 월요일 같더니만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요. 또 월요일 날 휴일입니다. 뭔가 조금 들떠있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터닝포인트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국내 증시 FOMC 끝났고 CPI도 끝났고요. 방향성을 탐색 중인데 매수해도 좋으냐 혹은 이제 관망 쪽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두 분의 성향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김성훈 대표님은 좋다. 사자 쪽이시죠?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경제 지표가 5월 달에도 속속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5월 14일, 15일 날 PPI, CPI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5월 22일 날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이제 금리가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4.6% 선으로 좀 하회를 하면서 일단 제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선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사실 S&P 500 지수에서 절반 이상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애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사실 실적 발표 모멘텀은 일단 이제 IT 업종들은 좀 끝나가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세에 힘입어서 사실 2,800선에 대한 근접을 가능할 것으로 5월 달에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5년 평균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40배, 지금은 35배 수준으로 아직까지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아까 22일 날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한 240% 또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주가가 일단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전 예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일단 조정시마다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5월 첫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김성훈 대표님은 조정시 매수 관점 기본적으로 매수이시고요. 차영주 의원님은 아마 관망 탐색 쪽으로 좀 막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관망하면서 탐색하는 전략이 아닐까. 제 추론은 그런데 그런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연휴 동안에 체크해야 될 지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타깝게도 박사님이 이미 틀리셨습니다. 네. 예. 원래 그 자식 마음을 아는 부모가 상당히 안다라고 느끼지만 자식 마음을 모르는 게 이제 부모의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쉬었고 월요일 날 쉬었잖아요. 이 쉬는 게 나는 힘들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중독 현상이 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왜 쉬냐, 일요일도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중독이냐 아니냐 한번 보시고요. 일단 제가 왜 그 박사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일단 파월 의장의 일단은 입에서 나온 것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FOMC가 이틀 동안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첫째 날이 있었고 그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었죠. 장막판까지 밀렸죠.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보겠다 이건 정상적인 얘기인데 파월 의장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것을 못으로 박았죠. 그 대신 금리를 내리는 것은 더 미뤄지지만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것을 그 못을 박은 이후에 미국 주가는 올랐죠. 그다음 미국 주가 빠진 것은 이제 실적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안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좀 길게 갈 거야. 그걸 나쁘게 봤는데 올리는 거 아니야? 더 세게 나오니까 야 이제는
올리지 않고 머무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게 사람 심리가 이렇게 그렇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연준에 대해서 기자가 이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연준은 독립기관입니다. 법적으로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거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왜냐하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좀 정치적인 걸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은 여전히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말을 뱉음으로써 그건 굉장히 좀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외부 변수는 좀 줄어들었다. 그 대신 제가 왜 관망을 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도 강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부 IT 기업들의 실적이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HBM 중심으로 한 하이닉스와 여타 다른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나올 불안정성은 지금보다 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월 말서부터 5월 초순까지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장중에 다 소화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언제까지 한두 달 정도는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공매도가 끝난다라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여의도 분위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단하지 말자. 공매도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발표가 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포지션 정리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저도 그 김성호 대표님처럼 저점에 IT 중심으로 모아가자. 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망적인 전략을 주실 것 같은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두 분 다. 네, 5월의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 IT 중심으로 주셨고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반도체 수출 좋고 실적 좋고 애플이 또 아이폰에 AI 탑재 기대감까지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이와 관련된 기업은 이제 애플하고 퀄컴이에요. 네, 김성훈 대표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애플이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9월 달에 출시될 애플 아이폰 16에 AI 기능이 탑재될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상승하는 것은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일단 관련된 이제 그 배당 성향 증가 이런 폭도 이제 기폭제로 작용한 것 같는데 전반적인 AI의 훈풍이 애플에 대해서도 주가 반등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오늘 BH라는 종목이 사실 급등세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반등 전통적인 애플 관련주 네네 기술적 반등의 이제 역할을 좀 했다. 그리고 멀티플도 7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워낙 싸다는 역할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동률이 예상보다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애플의 관련주로 보자면은 대장주 역할을 했던 LG 이노텍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의 광학 솔루션 부분의 마진율 증가, 그다음에 이 고마진 그 제품군들의 매출 폭이 좀 증가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국한돼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핵심 전략은 우리가 이제 오픈 AI 관련주들 오늘도 뭐 폴라리스 AI가 반등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HBM을 필두로 해서 HBM은 장기 전략,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끊어서 가는 전략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상 우리가 AI에 속했던 딥러닝이 추론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낸드 관련주들이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줬지만 핵심 역할은 우리가 AI와 세트로 가고 있는 HBM의 이런 밸류 체인의 국내 증시는 국내의 AI 기업들은 사실 HBM을 놓고서는 다른 여파 종목들의 이런 섹터의 테마주들은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접근하시는 건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좋지만 핵심은 이제 HBM 쪽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제 약간 트레이딩 전략으로 변동성을 이용하자.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차 위원님, 우리 뭐 반도체 매일 얘기합니다. 그렇죠? 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반도체 전략은. 애플의 이 전략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게 B2C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중에 주가가 조금 저조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테슬라가 우리가 FSD로 이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냈고 애플도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새롭게 수요를 이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있다 그래서 휴대폰을 새롭게 바꿀 요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애플이 이제 먹거리를 찾았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인터넷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량형 AI에 대한 칩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고 이제 애플이 뛰어들었고 그러면 이 칩과 관련해서는 퀄컴이죠. 여전히 우리가 AP 칩과 관련해서는 퀄컴이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 모든 생태계가 이제는 하나의 AI 중심으로 이제 모여들게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SSD라는 저장 장치까지 그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커지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새롭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애플도 당연히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저는 주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와 반도체의 흐름은 지금 뭐 대세를 막을 수 없죠. 그 안에서 이제 주도권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누가 주도권을 뺏어가느냐, 엔비디아나 기존 업체들이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볼 관전 포인트고요. 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5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예,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요.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초반에 AI가 부각될 때 굉장히 부각되다가 사실은 뭐 반도체 이런 쪽,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그 영향력을 좀 상당히 잃어버린 상황인데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봐야 합니까? 본다면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됩니까? 차 의원님? 네.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AI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를 봐야 되겠죠. 미국 생태계와 우리나라 생태계가 조금 안타깝게 다른 게 미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몇몇 소프트 업체들이 여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로 나가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막게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제 그 대신 이것을 이제 그 하드웨어처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이 안에서 작은 테마들이 돌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돌 때도 후공정에서 전공정 돌고 유리기판 이런 거 다 하면서 결국 그게 인공지능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제 네이버도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금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다. 물론 이제 길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순환매 테마로 인정하게 된다라면 5월 중순까지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는 가능하다. 대장주는 일단 네이버도 저는 차트가 이쁩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같이 보면서 주변주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AI의 큰 틀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하게 대응하고 그렇죠. 네, 하드웨어가 하드캐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그 운율에 맞춰서 딱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맥락이에요. 제가 정리만 한 거고요. 네, 오늘 속도 나서 좋습니다. 네, 다음 또 이슈 넘어갈게요. 네. 그러게요.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지요. 근데 실적이 뭐 좋을 걸로 기대는 시장에서 이제 안 했었죠. 그죠? 적자가 나고 적자폭이 얼마나 될까?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역시나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김성훈 대표님 이거 좀 읽어주시고 시장에서 뭐 알았기 때문에 큰 쇼크는 아닌데 오히려 뭐 이게 바닥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 좋은 건가요? 네, 일단 에코프로가 이제 1분기 84억 적자, 뭐 사실상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그렇게 뭐 부합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84억은 순이익인가요? 영업이익은 298로 나오는데 저희가 제가 체크할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66억 원,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를 일부 이제 소폭 상회를 하면서 일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컨센서스를 일부 상회를 하면서 사실 이제 뭐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점 부근의 바닥을 다져가는 계기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지금 니켈 가격이 올해 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 리튬 가격도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 국면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뭐 일단 양극재나 셀업체들이나 셀업체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ISA 감축법 관련돼서 이제 보조금 때문에 사실 이제 반등이 나온 거지
이 실제적으로 가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좀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니켈 가격 반등과 리튬 가격 반등에서는 이 원재료 생산 업체들 포스코 홀딩스를 구축으로 해서 원재료 생산 업체들에 대한 반등폭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광물 가격이 배터리 반가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차 이제 시차를 두고 연동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극재라든가 일부 이제 배터리 셀 업체가 반등하는 구간은 아마 지금부터 이제 한 3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고 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의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 관점으로 그때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실적표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예, 에코프로는 매출은 1조 206억 원,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98억이 맞습니다. 네, 적자가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HN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공략 구간은 아직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튬 관련 생산 업체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가 더 네. 이제 리튬 가격의 반응이 좀 빠를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차를 두고 우리는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양극재나 셀 업체들의 매수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영주 의원님께도 2차 전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네, 제가 조금 보면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일단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겠고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적자가 났기 때문에 변동비와 평간비를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현금에 대해서 그동안 발행해온 회사채라든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의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제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매출과 수익성입니다. 기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매출에 집중할 거냐, 수익성에 집중할 거냐. 매출에 집중했던 건 쿠팡이죠. 적자를 나면서도 그냥 무조건 팔았습니다. 그게 결국 수익성을 답보했다라는 건데 수익성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라는 의미로도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매출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상태로 가는 것에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회사가 갑자기 모든 체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나아지겠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우리가 투자의 관점 중에 하나는 경영진의 경영 판단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생태계는 마련이 됐고 그 시장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과연 이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경영진에 전 달렸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밝힌 대로 사업 전략 재검토의 수익성에 따라서 지금 당장 얘기는 캐즘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경영진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믿음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핵심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차 위원님의 코멘트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저희 이슈는 항상 종목이죠. 김성훈 대표님은 4월 26일 지난주겠네요. 네, 유니드 말씀하셨는데 7% 상승률을 정확히는 7.41% 최고가 기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이제 5월 24일 날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세트라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하면서 지분율이 36%까지 증가가 됐고요. 하나 그룹과의 시너지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시스템과 뭐 1,00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권도 이제 이틀 전에 또 한번 공시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프로젝트 우리가 우주항공 이 프로젝트 산업 특성상 개발까지 한 2년,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세트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수주잔고가 한 3천억 정도 이제 쌓이면서 일단 실적으로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국방 예산안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예산안 증가가
방산하고 우주항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증가될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에 대한 이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우리가 탈지구화가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그 생태계에 발맞출 우주 항공 인공위성에 관련된 흐름에 주목해 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돼서도 적에도 인공위성과 관련된 국방 섹터의 우주항공의 카테고리가 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상황이 마련이 될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세트랙I의 주가 이제 수급 유입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하면서 세트랙I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예요. 세트랙I 관심주였고요. 차영주 의원님 관심 섹터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FSD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가 하면서 카메라 모듈이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이노텍이 지금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제 센서는 제가 지난번에 MTN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시티폰처럼 좀 지나가는 어떤 단계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메라 모듈이 이제 인공지능과 만나면 인공지능의 가장 현재까지 뛰어난 것은 사진판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OLED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본 걸 이제 구현하려면 OLED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생태계가 지금 다시 깨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과 OLED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늘 오후장과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전략 세웠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